민지는 최근에 친구와 큰 말다툼을 겪은 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 매 순간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감정을 구분하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 후회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감정이다. 반면 죄책감은 과거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감정으로 삶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한다. 먼저 후회의 본질을 살펴보자. 후회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민지가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유익한 후회의 일이다. 후회는 우리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고 행동을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올바른 후회는 과거의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개선하는 원동력이 된다. 반면 죄책감은 다르다. 죄책감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나쁘다 라고 자책하는 마음이다. 민지는 친구와의 다툼 이후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죄책감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죄책감을 아상에서 비롯된 집착으로 본다. 즉, 자신이 과거의 사건과 동일시되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후회는 행동을 개선하게 하지만 죄책감은 행동을 마비시키고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민지는 후회를 통해 친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죄책감에 집착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에만 머물며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 속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것이 무상하며 변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민지는 처음에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느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챙김 명상, 정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그 감정이 지나가는 현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마음가짐을 반복하면서 민지는 점차 감정에서 자유로워졌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후회와 죄책감이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는 것이다.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억누르는가?
나는 이 감정을 통해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민지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친구와의 말다툼 이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행동으로 옮겼다. 이는 후회였으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만약 민지가 계속 자신을 자책하고 과거의 사건에 집착했다면 그것은 죄책감으로 남아 삶을 억누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후회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죄책감은 집착과 자기 고통의 원인이다. 따라서 불교 수행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무상하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을 강조한다. 후회와 죄책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삶을 온전히 사는 첫걸음이다. 민지가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든다. 민지는 친구와의 다툼 이후 느낀 죄책감을 다스리기 위해 하루 일과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그날 느낀 감정을 일기로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감정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친구에게 화가 나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약해지고 다른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이를 통해 민지는 후회와 죄책감이 본질적으로 무상하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체험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강조한다. 민지는 하루 30분씩 정념 명상을 하며 이 감정은 나의 일부가 아니다.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죄책감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단순한 경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재현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패한 후 자신을 비난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무능하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자기 파괴적인 죄책감이었다. 재현의 경우 불교에서는 아상에 집착하여 자신을 과거의 실수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마음 속에서 죄책감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이는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신체적 긴장으로 이어졌다. 불교 수행을 통해 재현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의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현은 죄책감이 점차 약해지고 대신 앞으로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후회의 형태로 변환되는 경험을 하였다. 수연, 이 사례도 흥미롭다. 그녀는 동생과의 말다툼 이후 죄책감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러나 수연은 하루 일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녀는 매번 감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름 붙였다. 이 감정은 미안함이다. 이 감정은 화다. 이 감정은 두려움이다. 처럼 각 감정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며 분석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연은 감정이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죄책감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였다. 후회와 죄책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우는 친구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후회의 긍정적 힘을 경험했다. 그는 후회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었다. 반대로 진아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며 자신을 꾸짖었다.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게 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관찰법을 권장한다. 감정을 단순히 좋다/이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 모두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다. 또한 불교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행동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후회는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을 개선하는 동기가 되지만 죄책감은 과거에 머물며 현재의 삶을 제한한다. 민지는 친구에게 사과하며 후회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했다. 반대로 재현이 과거 실수에 집착했다면 죄책감은 그를 계속 억눌렀을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도 후회와 죄책감은 구분된다. 후회는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학습과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죄책감은 자기 비난과 우울, 불안을 유발한다. 민지, 재현, 수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다. 불교적 수행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후회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민지처럼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민지는 친구와의 다툼 이후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는 자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감정을 세분화하여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는 먼저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감정은 미안함이다. 이 감정은 화다. 이 감정은 두려움이다. 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감정이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임을 이해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은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정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념은 현재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님을 인식하는 수행이다. 민지는 또한 호흡 명상을 통해 감정을 관찰했다. 하루 30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를 관찰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단지 스쳐가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반복하며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계속 올라왔지만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점점 감정이 약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했다. 재현의 사례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한 후 나는 무능하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처럼 죄책감은 과거에 집착하며 현재의 자신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힘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과거 사건과 동일시하여 집착하는 마음의 구조를 설명한다. 재현은 초기에는 자신이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정념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이 스스로 생성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이해하면서 죄책감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연은 동생과의 말다툼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감정이 나타난 시간, 원인, 강도,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세밀하게 적었다. 오늘 느낀 미안함은 동생이 나를 오해했기 때문이며 30분 정도 지속되었다. 와 같이 기록하며 감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과정은 죄책감을 객관화하고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불교적 수행과 연결된다. 현우는 후회가 긍정적 동기로 전환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후 후회를 통해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했다. 여기서 후회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했고 죄책감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반대로 지나는 과거 실수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은 계속 반복되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한다. 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억누르는가? 이 감정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경험일 뿐인가? 나는 이 감정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후회는 행동 개선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죄책감은 과거 집착과 자기 고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불교 수행에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무상하며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지는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자기 용서는 단순히 실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녀는 일기를 통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쓰면서 자기 용서를 실천했다. 이러한 과정은 죄책감을 줄이고 후회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된다. 더 나아가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관계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조절했다.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사과하고 상대방의 관점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라고 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행으로 본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고 자기 용서를 실천하며 자비를 확장하는 과정은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핵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다루는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름 붙이기. 감정을 호흡과 연결하여 객관화하기. 일기나 기록을 통해 감정 분석. 자기 용서를 통해 감정 전환. 자비를 실천하며 타인과 관계 개선. 반복 연습을 통해 감정 무상함 인식.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의 사례를 종합하면 후회와 죄책감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 처리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회는 삶을 성장시키는 힘으로, 죄책감은 마음을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한다. 불교 수행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죄책인간이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근본에는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고 자신을 판단하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재현 이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뒤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무능하다.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그는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긴장을 동시에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일상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죄책감을 아상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아상이란 자신을 고정된 존재, 과거의 실수와 동일시하는 마음의 구조를 뜻한다.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자신을 죄책감으로 정의하게 된다. 이는 마치 마음속에 잘못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장치를 두는 것과 같다.
민지 역시 친구와 다툰 후 처음에는 후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죄책감의 희생자로 동일시하는 순간 감정이 점점 무겁고 지속적으로 변했다. 또한 인간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과 후회를 느낀다. 실패나 잘못된 선택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과거에 머물게 한다. 수연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동생과 다툰 후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실수가 결합될 때 죄책감은 더욱 강력해진다. 후회와 죄책감의 또 다른 원인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와 기준을 마음속에 세운다. 혜진은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한 후 자신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반복했다. 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경우 작은 실수도 과도한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줄이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을 강조한다. 인간이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 때문이다. 민석은 가족과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작은 실수에도 큰 죄책감을 느꼈다. 친구, 직장,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죄책감은 개인의 내적 판단보다 외부 압력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는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다.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사례 모두 각기 다른 원인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고 아상에 빠졌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된 상태였다. 이를 실천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 기록과 분석이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일기나 기록으로 남기며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재현은 프로젝트 실패 후 느낀 죄책감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기록했다. 첫째, 자신의 실수. 둘째, 팀의 기대. 셋째, 사회적 평가. 이렇게 원인을 분리하면 감정이 단순히 부정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정念명상은 죄책감과 후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민지는 아침과 저녁 30분씩 명상하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억누르는가? 이 감정이 내 현재 삶을 정의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감정에 대한 집착을 점차 줄였다. 죄책감과 후회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이다. 혜진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작은 실수도 큰 죄책감으로 만들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비판을 줄이고 자기 수용과 자기 자비,
자기 연민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가르친다. 민석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다짐하며 죄책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가 된다. 원을 알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민지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모두 이러한 이해를 통해 죄책감과 후회를 건강하게 다루고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재현 일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는 프로젝트 실패 이후 단순히 내가 무능하다 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과거 행동 전체를 반복적으로 떠올렸다. 이 과정에서 재현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까지도 죄책감으로 확대 해석했다. 이는 바로 인간이 흔히 겪는 과거, 집착의 전형적 예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집착이 죄책감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마음이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현재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된다. 수연의 경우 동생과의 말다툼 이후 죄책감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결합되었다. 이 일이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죄책감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을 권장한다. 수연은 매 순간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을 느끼며 과거 사건과 미래 예측에 집착하지 않도록 연습했다. 민지는 또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회적 기준과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친구와 가족, 직장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부합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크게 느꼈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를 내적 기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부담과 연결된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지는 이를 통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또한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별표 쌓인 자기대화, 셀프톡, 별표 쌓인이다. 혜진, 이 시험에서 실수를 한 뒤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나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며 자기 비판을 반복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는 이러한 자기 비판을 관찰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나는 긍정적 자기 대화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민석도 매일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완화하는 연습을 했다. 또한 인간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 학습하면서 죄책감을 강화한다. 민지는 친구와의 다툼 후
사건을 계속 떠올리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만약 내가 다르게 말했다면 친구가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가정은 현실과 다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반복되며 죄책감을 지속시켰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별표 쌓인 명상과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 쌓인을 활용한다.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며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일 뿐이라는 인식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현재로 돌릴 수 있다. 민지는 또한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가 완벽주의와 자기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깨달았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마음은 완벽주의와 결합되어 죄책감을 더욱 강화한다. 혜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죄책감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별표 쌓인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과 자기 용서, 셀프 퍼기브니스, 별표 쌓인을 실천하도록 한다. 자기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죄책감과 후회는 강화될 수 있다. 민석은 가족과 친구, 직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죄책감을 키웠다. 타인의 기대가 내면화되어 자기 판단으로 이어지면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압력과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외부 기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이해하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재현, 민지, 수연, 혜진, 민석 모두 자신의 감정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재현은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누어 기록하고 각 원인에 대해 합리적 분석을 시도했다. 민지는 친구와의 갈등 원인을 관찰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수연은 동생과의 갈등에서 감정 발생 순서를 기록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했다. 이처럼 죄책감과 후회의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기반이 된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를 통해 감정의 무상함을 깨닫고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다. 민지는 친구와의 말다툼 후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다/나쁘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민지는 처음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미안함, 화, 두려움을 하나씩 기록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전 9시 친구에게 미안함, 강도 10분의 7. 오전 10시 화, 강도 10분의 5. 오후 2시 불안, 강도 10분의 6. 이러한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하고 감정이 순간적이며 변하는 현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 수행이라고 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한다. 재현 이 사례를 보면 그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실패 후 죄책감이 극도로 높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는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현은 호흡 명상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쉴 때 죄책감이 올라오고 내쉴 때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감정이 변하고 있음을 직접 체험했다. 감정을 인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별표 쌓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레이블링 별표 쌓인이다. 수연은 동생과의 갈등 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감정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쁘다 라고만 생각했지만 명상과 기록을 통해 감정을 세분화했다. 이 감정은 미안함이다. 이 감정은 화다. 이 감정은 두려움이다. 처럼 이름을 붙이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이름 붙이기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중요한 단계로 불교에서는 감정을 주의 깊게 보는 수행의 핵심으로 본다. 또한 감정 관찰을 통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의 본질적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현우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후 후회는 성장과 행동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죄책감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이었다. 민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구분했다. 후회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연결되고 죄책감은 과거 집착과 자기 비판으로 이어졌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관찰할 때 무상의 원리를 함께 이해하도록 권장한다. 감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민지는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오전에는 강하게 느껴지던 죄책감이 오후에는 약해지고 저녁에는 거의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이를 통해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감정 관찰과 인식에는 몸과 마음의 연결도 중요하다. 민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의 긴장, 호흡의 변화, 심장 박동 등을 세심하게 느끼며 감정을 관찰했다. 죄책감이 강할 때 어깨가 뻣뻣해지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인식하며 호흡과 몸의 감각을 통해 감정을 다스렸다. 이러한 과정은 불교 수행에서
정령과 몸 감각 명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감정 관찰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과 결합될 때 더 효과적이다. 민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인식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감정은 잠시 존재할 뿐이며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이는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행동이 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한다. 감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민지는 또한 별표 쌓인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 셀프 컴패션, 별표 쌓인을 기르기 시작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나타날 때 자신을 꾸짖기보다는 나는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별표 쌓인 자비 별표 쌓인와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찰과 인식의 목표는 단순히 죄책감과 후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을 객관화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인간은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하지만 모든 후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책감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지속되는 죄책감은 삶을 제한한다. 이 부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고 유익한 후회와 해로운 죄책감을 식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본다. 민지는 친구와 다툰 후 느낀 감정을 분석하며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감정이 행동 개선과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만약 감정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유익한 후회다. 예를 들어 민지는 친구에게 사과하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했다. 이는 후회가 성장과 학습의 동력으로 작용한 사례다. 반대로 죄책감은 과거에 집착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재현은 프로젝트 실패 이후 자신을 무능하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행동 개선보다는 과거 사건에 갇혀 죄책감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러한 감정은 해로운 죄책감으로 마음의 자유를 억누르고 삶의 활력을 감소시킨다. 수연은 동생과의 갈등 이후 자신의 감정을 세분화하여 관찰했다. 그녀는 미안함,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기록하며 각 감정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감정이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힘이라면 그것은 유익한 후회로 분류되었다. 반면 감정이 자기 비난과 무력감만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해로운 죄책감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위해 감정의 기능과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권장한다.
민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감정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감정이 나를 억누르는가? 나는 이 감정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현우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후회를 유익하게 활용한 사례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친구에게 사과했으며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했다. 이 과정에서 후회는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했고 죄책감에 집착하지 않았다. 반면 지나는 과거 실수에 매몰되어 죄책감에 빠졌다. 그녀는 사과하지도 행동을 개선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민지는 또한 감정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유익한 후회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해로운 죄책감은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제한한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를 별표 쌓인 정념과 관찰, 별표 쌓인을 통해 구분하도록 한다. 민지는 명상 중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죄책감이 마음을 억누르는 순간을 인식했다. 그 후 그녀는 감정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또한 유익한 후회와 해로운 죄책감은 신체적 반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며 죄책감이 올라올 때 어깨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반면 후회는 감정이 올라와도 몸의 긴장이 비교적 덜하고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때 활력이 생겼다. 이러한 신체적 인식은 감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방법을 개발했다. 먼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기록하고 각 감정이 행동 변화와 연결되는지 평가했다. 둘째, 감정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챙김 명상과 호흡을 통해 내려놓기를 실천했다. 혜진은 시험에서 실수한 후 자신을 꾸짖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감정은 후회다. 나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했다. 반대로 민석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했다. 그는 아직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지속되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별표 쌓인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을 통해 강화한다.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민지는 하루 30분 명상을 하며 후회는 성장의 동력으로, 죄책감은 내려놓아야 할 감정으로 분류했다. 또한 감정 구분은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에서 유익한 후회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해로운 죄책감은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민지는 친구에게 사과하며 후회를 행동으로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반면, 진아는 죄책감에 집착하며 연락을 피하고 관계가 더욱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후회와 해로운 죄책감을 구분하는 핵심은 감정의 기능과 영향력, 그리고 행동 변화와의 연계에 있다.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 혜진, 민석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배울 수 있다. 감정이 성장과 행동 개선으로 이어지면 유익한 후회, 감정이 과거 집착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면 해로운 죄책감,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며 필요한 경우 내려놓기, 자기 자비와 명상을 통해 감정 관리, 이러한 구분과 실천을 통해 인간은 죄책감과 후회를 건강하게 다루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유익한 후회는 삶을 성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며 해로운 죄책감은 내려놓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가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현재 순간에서 건강하게 다루고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방법이다. 민지는 친구와의 다툼 후 하루 일과 속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다양한 실천을 시도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 기록과 분석이다. 민지는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시간, 강도, 원인, 자신의 반응과 함께 기록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낀 경우, 그녀는 강도 10분의 7 친구가 오해했음, 나는 사과를 통해 관계 회복 가능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감정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행동 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전환된다. 재현 일 사례에서는 그는 직장에서 실패한 후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재현에게 호흡 명상과 감정 관찰을 권장했다. 재현은 매일 아침 10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감정은 잠시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현은 감정이 점차 약해지고 행동 개선에 집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별표 쌓인 자기 대화, 셀프톡과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다. 수연은 동생과의 갈등 후 자신을 꾸짖는 대신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괜찮다. 이러한 자기 대화는 후회를 내려놓고 감정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 집중, 마인드펠리스이다. 민지는 일상 속에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다툼을 떠올리며 죄책감이 올라오면 어깨와 등 근육의 긴장을 느끼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감정을 관찰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행동으로 후회 전환이다. 현우는 친구와 갈등 후 후회를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행동과 연결하면 감정은 성장과 학습의 도구가 되고 죄책감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정의 무상함 인식, 무상관이다. 민지는 하루 일과 속에서 감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관찰했다. 오전에는 강하게 느껴졌던 미안함이 오후에는 약해지고 저녁에는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감정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체험하고 후회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 활용이다. 민지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했다. 죄책감과 후회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타인과의 소통으로 해결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고 후회가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진아는 반대로 죄책감을 혼자 끌어안고 연락을 피함으로써 관계가 악화되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몸과 마음 연결이다. 민지는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의 긴장과 호흡을 관찰하며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실천했다. 어깨가 뻣뻣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인식하며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이 신체적 긴장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여덟 번째 방법은 명상과 마음챙김 통합 실천이다. 민지는 아침 20분, 저녁 20분 명상을 통해 하루 동안 떠오른 죄책감과 후회를 관찰했다. 명상 중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단지 스쳐가는 현상이다. 라고 반복하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이렇게 명상과 일상 실천을 결합하면 후회와 죄책감을 효과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학습 기회 제공이다. 민지는 후회가 행동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다음 만남에서 더 조심스럽게 대화하기, 직장에서 실수 후 체크리스트 작성 등 구체적 행동으로 후회를 전환했다.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유익한 에너지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루틴과 습관화가 중요하다. 민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었으며 짧은 호흡 명상과 자기 대화를 통합했다. 이러한 루틴은 감정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죄책감과 후회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준다. 민지, 재현, 수연, 현우, 진아, 혜진, 민석 사례 모두를 종합하면 일상 속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 자기 대화와 자기 자비 실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감정 관찰, 후회를 행동으로 연결, 감정의 무상함 인식, 타인과 소통하여 부담 줄이기, 몸과 마음의 연결 관찰, 명상과 마음 챙김 통합 실천,
호혜를 학습과 성장 기회로 활용, 루틴화하여 습관으로 만들기. 이러한 실천을 통해 인간은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으며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후회와 죄책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사회적 기준, 기대 등이 감정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지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했다. 그녀는 친구의 반응과 사회적 평가에 대해 걱정하며 감정이 과거 사건에 갇히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후회와 죄책감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재현 일 사례를 보자. 그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실패 후 동료와 상사의 평가를 걱정하며 죄책감이 심화되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실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와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비난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외부 조건에 마음을 얽매이는 집착으로 보며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설명한다. 수연은 동생과의 갈등 후 가족과 친구에게 상담하며 감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후회가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했다. 반면 진아는 죄책감을 혼자 안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아 감정이 지속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후회와 죄책감의 사회적 구분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 후회는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죄책감은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집착하여 과거 사건에 갇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힘으로 변질된다. 민지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했다. 감정을 기록하며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구분, 타인과 대화하며 감정을 공유, 감정이 행동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감정이 과거 집착과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 명상과 호흡을 통해 내려놓기. 혜진은 시험에서 실수한 후 친구와 가족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와 연결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고 죄책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반대로 민석은 외부와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기준 구분이다.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기준과 구분하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이를 통해 외부 압력으로 인한 불필요한 죄책감을 줄일 수 있었다. 감정을 사회적 관계에서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와 피드백 활용이다. 민지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친구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객관화되고 후회는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다. 반면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하면 죄책감이 지속되고 관계가 악화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죄책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역할 구분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재현은 프로젝트 실패 이후 팀 전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기 비난과 죄책감을 줄일 수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감정 관찰을 정념과 관찰 수행으로 강화한다. 민지는 명상 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타인의 평가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신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며 감정을 관찰했다. 감정이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 그녀는 호흡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고 다루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 후회는 행동 개선과 관계 개선으로 연결. 죄책감은 과거 집착과 외부 평가, 집착 여부 확인.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기준 구분. 대화와 피드백 활용.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감정 객관화. 자기 용서와 자비 실천. 민지, 재현, 수연, 진아, 혜진, 민석 사례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고 다루는 능력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직장과 학습 환경에서는 인간이 후회와 죄책감을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 많다. 업무 실수, 시험 실패, 프로젝트 지연 등 다양한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후회와 죄책감을 남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민지는 직장에서 업무 실수로 팀에 부담을 준 후 하루 종일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며 구체화했다. 실수 내용 보고서 오류. 감정 미안함 10분의 8. 불안 10분의 6. 행동 계획 오류 수정. 팀과 소통. 체크리스트 작성. 이 과정을 통해 민지는 후회가 행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후회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재현은 프로젝트 실패 이후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고 원인과 책임 분리를 시도했다. 개인적 요인 일부 데이터 분석 오류, 팀 요인 정보 공유 부족, 외부 요인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 이를 통해 그는 자신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부과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실수를 예방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연, 이 시험에서 실수한 후 후회를 학습 기회로 전환했다. 그녀는 오류 분석, 반복 학습,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을 통해 자신의 학습 방식을 개선했다. 이렇게 후회를 행동과 연결하면 감정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학습과 업무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별표 사인 명상과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 사인이다. 민지는 하루 2번, 15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죄책감과 후회를 관찰했다. 떠오르는 감정을 이름 붙이기. 이 감정은 후회다.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관찰 심장 박동, 어깨 긴장. 현재 순간으로 집중.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단지 스쳐가는 현상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민지는 죄책감과 후회를 객관화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혜진은 업무 중 실수 후 동료와 피드백 공유를 통해 감정을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관계를 회복했다. 이를 통해 후회는 성장과 팀워크 강화로 이어졌고 죄책감은 줄어들었다. 민석은 시험 실패 후 혼자만의 자기 비판에 빠졌지만 민지와 재현 사례를 참고하여 별표 사인 자기 대화, 셀프톡과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 별표 사인을 실천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부분은 학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또한 업무와 학습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핵심 방법은 구체적 행동 계획 수립이다. 실수 기록 및 분석, 원인과 책임 구분,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반복 학습과 체크리스트 활용, 피드백 수용 및 관계 개선. 민지는 하루 일과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도 기록하고 개선 방법을 계획함으로써 후회가 행동 개선과 연결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후회가 에너지원이 되고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불교에서는 별표 사인 감정의 별표 사인을 인식하며 후회를 내려놓는 연습을 강조한다. 민지는 업무와 학습 중 느껴지는 감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감정에 집착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업무와 학습 후회 관리가 중요하다. 민지는 동료, 교수, 친구와 감정을 공유하며 객관적 피드백을 받았다. 이는 감정을 외부와 연결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진아는 죄책감을 혼자 안고 피하며 관계를 악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학습에서 후회를 내려놓기 위한 일상적 루틴은 다음과 같다. 감정 기록과 분석, 자기 대화와 자기 자비 실천, 명상과 마음 챙김 통한 감정 객관화, 행동 계획 수립과 실행, 사회적 소통과 피드백 활용, 감정의 무상함 인식, 후회를 학습과 성장 기회로 전환, 루틴화하여 습관화.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진아 사례를 종합하면 일과 학습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능력은 개인적 성장, 관계 개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가족과 연애 관계는 인간의 감정을 가장 깊게 자극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후회와 죄책감은 종종 심리적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실천이 중요하다. 민지는 부모님과의 갈등 이후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한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민지는 감정 기록과 분석을 통해 자신의 후회가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건 부모님께 무심한 말, 감정 미안함 10분의 9, 두려움 10분의 7, 행동 계획 솔직한 사과, 다음부터 신중하게 말하기, 감정 표현 연습. 재현은 연인과의 다툼 후 자신의 잘못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후회가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죄책감이 과거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 챙김과 호흡 명상을 활용했다. 수연은 동생과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과 소통을 실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회는 관계 개선의 도구가 되었고 죄책감은 줄어들었다. 연애 관계에서는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민지는 연인과의 작은 오해나 다툼 후에도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감정 미안함, 불안, 행동 계획 솔직한 대화, 사과, 관계 강화 행동. 명상과 마음 챙김 감정을 객관화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 혜진은 연인과의 갈등 후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대신 별표 쌓인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 자기 대화, 셀프톡, 별표 쌓인 늘 실천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반복하며 감정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했다. 민석은 가족과의 갈등 후 죄책감을 혼자 안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민지와 혜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정을 공유하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고 후회를 행동과 연결했다. 가족과 연애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고 행동 개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후회 행동 개선, 관계 회복, 학습과 성장으로 연결, 죄책감 과거 집착, 자기 비난, 감정 억제와 연결. 또한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에는 명상과 마음 챙김, 호흡 관찰, 감정의 무상 인식이 포함된다. 민지는 갈등 후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고 단지 스쳐가는 현상임을 인식했다. 사회적 관계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핵심이다. 민지는 부모님, 형제, 연인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후회가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고
죄책감은 줄어들었다. 행동 전환 전략도 중요하다. 민지는 가족과 연인에게 사과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관계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툰 후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해를 줄이는 소통 습관을 만들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내어 대화하며 감정을 나누고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애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루틴은 다음과 같다. 감정 기록과 분석, 자기 대화와 자기 자비 실천, 명상과 마음 챙김 통한 감정 객관화, 후회를 행동과 관계 개선으로 전환, 감정의 무상함 인식, 솔직한 소통과 피드백 활용, 반복적 행동 개선 계획 수립, 일상 속 루틴화 및 습관화,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진아 사례를 종합하면 가족과 연애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는 능력은 마음의 평화, 건강한 관계,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후회와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일상 속 명상과 꾸준한 수행이 필수적이다. 명상은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민지는 하루 30분 명상을 통해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실천했다. 먼저, 호흡 명상이 기본이다. 민지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했다.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이 감정은 후회다 라고 이름 붙였다. 호흡과 감정을 연결하며 관찰하는 과정에서 후회는 점차 객관화되었다. 재현은 업무 중 실수 후 죄책감에 빠졌지만 정좌, 좌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앉아있는 동안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다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단지 스쳐가는 현상이다. 나는 마음속 안내를 반복하며 죄책감이 점차 약화되었다. 수연, 응걷기 명상을 활용했다. 공원이나 집 주변을 걸으며 발의 감각과 호흡, 주변 환경을 느끼고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했다. 걸으면서 후회를 떠올릴 때 그녀는 그 감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감정의 무상을 실감하게 하여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시각화 명상도 효과적이다. 민지는 마음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다. 예를 들어 흐르는 강물이나 구름의 감정을 맡기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혜진은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 명상을 통해 후회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는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 라고 반복하며
감정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했다. 이 과정은 후회와 죄책감이 자기 비난으로 변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민석은 감정 기록과 명상 결합을 실천했다. 하루 동안 떠오른 후회와 죄책감을 시간, 원인, 강도, 행동 계획과 함께 기록한 후, 명상 시간에 다시 관찰하며 감정을 객관화했다. 기록과 명상의 결합은 감정을 분석하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는 방법도 명상과 병행될 수 있다. 민지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갈등 후 감정을 관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화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고 죄책감이 지속되지 않는다. 또한 일상 속 루틴화가 중요하다. 민지는 아침 명상 15분, 점심 명상 10분, 저녁 명상 15분을 일정한 루틴으로 수행했다. 매일 반복함으로써 감정 관찰 능력과 마음 챙김 능력이 강화되었고, 후회와 죄책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명상과 수행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 감정의 무상함 인식. 자기 자비와 자기 대화 활용. 기록과 명상 결합. 사회적 관계와 소통 연계. 루틴화 및 습관화.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사례를 종합하면 일상 속 명상과 수행은 후회와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명상을 통해 감정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음을 깨닫고 후회는 행동 개선과 성장으로 전환하며 죄책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 결국 꾸준한 명상과 수행은 마음의 평화, 자기 성장,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핵심 도구이며 인간이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인생에서 후회와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건강하게 다루고 현재와 미래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이다. 지난 구부를 통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을 이해하고 실천적 방법을 배우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법을 익혔다. 이제 이를 총정리하고 일상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먼저 후회와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칸 후의 행동 개선과 학습,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감정, 해로운 죄책감, 과거 집착과 자기 비난으로 마음을 억누르는 감정, 민지는 친구와의 갈등, 직장 업무, 가족 및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구분을 반복적으로 실천했다. 그녀는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행동 계획과 연결함으로써 후회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했다. 재현은 업무 실패와 연애 갈등에서 발생한 죄책감을 호흡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객관화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며 떠오르는 감정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음을 이해했다.
이를 통해 죄책감이 과거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했다. 수연은 학습과 가족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 대화와 피드백, 행동 개선, 자기 자비를 실천했다. 그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후회를 학습과 성장 기회로 전환했다. 혜진은 연애 관계에서 후회를 내려놓기 위해 시각화 명상과 자기 대화를 활용했다. 갈등 후 떠오르는 감정을 흐르는 강물이나 구름에 맡기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 동시에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반복하며 자기 비난을 줄였다. 민석은 일과 학습, 사회적 관계에서 후회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루틴화된 명상과 실천을 수행했다. 하루 동안 떠오른 감정을 기록한 후 명상 시간에 다시 관찰하고 행동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록과 명상의 결합은 후회를 행동과 연결하고 죄책감을 내려놓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총정리하면 후회를 내려놓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감정 관찰과 구분.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며 유익한 후회와 해로운 죄책감을 구분. 자기 대화와 자기 자비.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 와 같은 자기 긍정 대화 활용. 행동으로 전환. 후회는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연결하고 반복적 학습과 체크리스트 활용. 명상과 마음 챙김.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시각화 명상 등을 통해 감정을 객관화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 사회적 소통과 피드백.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 솔직하게 감정 공유. 피드백 수용. 감정의 무상함 인식. 떠오르는 감정은 영구적이지 않음을 체험하고 과거 집착을 줄임. 일상 루틴화와 습관화. 명상과 감정 기록을 일상에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진아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칙은 감정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행동과 연결하고 내려놓는 습관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기억할 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삶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고 행동을 개선하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회와 죄책감을 내려놓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성숙한 인간관계와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 명상, 자기 자비, 기록, 행동 계획, 소통, 루틴화를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후회 없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후회와 죄책감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를 건강하게 다루고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며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민지, 재현, 수연, 혜진, 민석, 진아 사례는 이러한 길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